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LG전자의 HS본부의 AI 활용 찾다라는 주제로 LG전자의 AI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구성원들이 굉장히 그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LG전자 HS 본부는 2023년부터 기업형 데이터 분석 AI 솔루션인 찾다라는 솔루션을 설계하고 개발해서 업무에 실제로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더 큰 미션과 어떤 기회들을 부여를 받아서 기능과 범위를 확장하면서 이 에이전틱 AI로 진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뭐 어플리케이션 인프라, 뭐 데이터 인프라 그리고 AI 기술 관점에서 많은 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그 LG전자의 AI 활용 사례를 이 AI 트랜스포메이션 위기에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소개 발표를 맡은 LG전자 HS 본부 데이터 플랫폼 담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자 찾다라는 이 AI 프로덕트의 프로덕트 오너인 김성일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찾다라는 이 챗 DA라는 게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챗 DA라는 거는 챗 베이스드 데이터 애널리틱스의 약자를 땄고요. 그래서 한글 찾다라는 그 명칭을 그대로 차용을 하고 있고 뭐 데이터 분석 인사이트를 찾다, 뭐 사내 지식을 찾다 이런 한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젠다는 이렇게 5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로 찾다의 어떤 개발 배경, 그리고 찾다의 어떤 주요 기능과 아키텍처 소개, 그리고 저희가 에이전틱 AI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활용 사례를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레슨런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좀 30분이라는 긴 시간을 좀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단순하게 그냥 저희 이런 거 했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가 아니고 저희가 어떤 과정 중에서 어떤 걸 배웠고 저희가 실제로 이 프로덕션 레벨 시스템에 어떤 것들을 도입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공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LG전자 HS 본부의 데이터라는 주제로 찾다의 개발 배경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LG전자 HS 본부는 가전은 LG라는 그 문구를 대표하는 LG전자의 생활가전사업본부고요. 그래서 저희는 생활가전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연매출 33조 그리고 저희 그 띵큐라는 어떤 클라우드에 연결된 디바이스가 1,800만 대 이상 그리고 하루에 올라오는 데이터가 2테라바이트 이상 되는 굉장히 빅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어떤 그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제조업이지만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고객들의 여러 흔적들이 담겨 있는 기기 데이터를 모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 어떤 고민하는 여정 중에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큰 것들이 사실은 어떤 문제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근본적인 저희의 업은 제조업이지만 저희가 이제 어떤 스마트홈 솔루션, 고객이 홈에서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을 굉장히 최적화하고 어떤 스마트한 기기들로 저희가 채워나가고 있는데 더불어 서비스까지 채워나가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고객을 이해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의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소비해야 되는 필연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어떤 과정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이해하는 과정 중에서 쓰는 데이터로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기기 데이터.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가정 기기에서 고객들이 몇십억 분 몇 초에 어떤 기능들을 썼는지라고 하는 어떤 기기 데이터도 많이 보고 저희가 온라인 VOC 같은 실제로 고객들이 저희 고객 그 제품을 사용하고 어떤 매체들이나 SNS 매체들 혹은 뭐 블로그 이런 곳에 남긴 흔적들 같은 것들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기 데이터도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큰 볼륨의 데이터가 올라오고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런 VOC 데이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어떤 분석의 어떤 허들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품질 분석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가전은 에지라는 거를 대표하는 어떤 그 고유 명사가 품질일 텐데요. 저희 고객들이 저희의 품질을 믿고 제품을 사주시는 만큼
저희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굉장히 딥하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본다는 어떤 과정들이 저희의 어떤 연구 개발, 그러니까 제품을 기획하고 연구하고 어떤 개발하는 과정부터 고객이 실제로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어떤 과정 중에 남기는 흔적들까지 저희가 엔드투엔드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과정 중에서 어떤 발생하는 데이터들이나 보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복잡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데이터들을 보는 것들이 점점 더 벽이 점점 더 커졌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데이터 조직들은 이 문제를 꼭 풀어야 하는 어떤 미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찻다의 개발 배경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런 그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어떤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뚜렷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찻다의 어떤 타임라인을 좀 이번에 좀 하면서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 챗GPT라는 서비스가 나오자마자 저희가 이 데이터 분석 솔루션에 대한 어떤 기획을 시작을 했고 POC를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챗GPT라는 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다들 그러셨을 텐데 굉장히 마법 같은 경험이었거든요. 무언가 얘기를 하면 컴퓨터가 내 말을 알아듣고 굉장히 사실은 뭐 그럴싸하다를 넘어선 답변을 해주고 하는 경험을 다들 느끼셨을 텐데 저희는 챗GPT를 본 시점에 저희가 직면한 문제,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개선할 수 있는 문제를 이 GPT라는 기술이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저희가 먼저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 GPT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이걸 프로그래밍 언어로 옮기는 걸 굉장히 잘한다는 걸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접근한 방법은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 접근하고 활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사용자가 접근하고 활용하는 방법은 사람의 언어인 말로 하되 이 GPT를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면 이 코드를 실행시키고 결과값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컨셉으로 좀 저희가 시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바로 이 GPT를 호스팅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연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장기적인 플랜과 어떤 로드맵을 공유를 하면서 협업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근데 이 시점에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보안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챗GPT라는 걸 쓰면서 여러 기업들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는 저희도 사실은 자유로운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저희는 특히나 이 다루고 있는 기기 데이터, 저희가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건 기기 데이터입니다. 저희 본부가 오너인 데이터인데 이 기기 데이터는 사실은 다 개인 정보입니다. 어떤 고객이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기기를 썼다라는 이 한 줄의 데이터는 사실 다 개인 정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러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PT가 사람의 그 의도를 파악을 하고 사람의 의도에 맞는 프로그래밍 코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재료를 뭘 줄 것이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줄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이 좌측 상단에 보이는 메타데이터를 좀 활용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고 데이터를 쌓으면서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에 대한 설명서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GPT가 이 데이터 설명서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데이터가 직접 GPT에게 가지 않으니까 저희 어떤 약관도 손볼 필요 없었고 저희의 어떤 그 보안 문제가 좀 해결이 됐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저희가 이때 했던 고민들은 사실은 이렇게 보안 문제로 저희가 좀 시작을 했었는데 당연히 이제 빅데이터다 보니까 모든 데이터를 GPT 프롬프트에 넣을 수 없고 이건 뭐 너무 어떤 것들 너무나 자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워크어라운드로 이 방법을 차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첫 번째로 이 구조를 잡아서 GPT를 활용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좀 고민을 했다라는 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23년 5월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POC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더십에서 이 프로젝트를 바잉을 해주셨고 23년 9월에 킥오프를 해서 24년 1월에 저희가 이제 시스템 정식 오픈을 했는데 이때 저희가 시스템 오픈을 할 때는 저희 그 타겟 고객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개선하는 문제는 굉장히 작은 스코프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스페시픽했지만 굉장히 작았는데
이 문제는 데이터 비전문가에게 발생을 하고 그리고 통계 지식이 없고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는 그 구성원들한테 발생하는데 하지만 데이터는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써야 되는 이 구성원들이 이게 발생을 했고 이 구성원들이 저희 본부의 상품을 기획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 전문가분들은 사실 상품을 기획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데이터를 쓰기엔 굉장히 어렵지만 근데 당연히 자기가 기획하고 출시한 제품이 고객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당연히 팔로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분들에게 오픈을 했고 저희가 첫 달에 MAU가 3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데이터셋을 한 20개 정도로 시작을 했고 300명의 고객들에게 오픈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쭉 운영을 이렇게 쭉 해왔고요. 그래서 몇 가지 변곡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때 저희가 좀 부끄럽지만 응답 속도가 한 80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AI에게 질문을 보내고 답변을 받기까지 한 80초가 걸렸어요. 데이터 분석이 뒷단에서 백엔드에서 돌고 그 응답이 내려온 데까지.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유저들의 페인 포인트들을 많이 느꼈고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그 AI가 어쨌든 계속 발전할 거라고 봤고 AI가 빠른 속도로 이런 것들을 페인 포인트를 해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특별한 엔지니어링을 하지 않고 AI 모델이 빨리 나오면 그걸 빨리 수용하자. 약간 이런 좀 마인드셋을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마인드셋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렇게 좀 유지를 처음에 했었고 저희가 24년 6월에 이 GPT-4 옴니가 나오면서 완전히 좀 판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응답 속도가 거의 한 반 정도로 줄는 걸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당연히 정확도나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개선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24년 7월에 본부의 전체 오픈하라는 어떤 오픈하라는 어떤 그런 그 커멘트로 저희가 오픈을 했고 그리고 7월 달에는 저희가 저희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원래 시냅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쓰다가 이제 패브릭으로 전환을 하면서 전체로 다 마이그레이션이 됐고요. 그리고 24년 10월에는 추론 모델이 나오면서 그 부분 또 적용을 하기도 했고 12월 달에는 여기서 저희가 또 한 번에 또 어떤 변곡점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사내에 사내 지식, 사내에서 R&D를 위해서 활용되는 개발 지식을 담은 시스템이 있었고 거기도 이제 LLM을 붙여서 AI Q&A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좀 연결해서 찾다가 워낙 접근성이 좋으니까 저희가 이제 좀 이따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찾다가 되게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찾다에서 이것도 볼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때 이 AI와 AI 간의 어떤 연결을 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개발 지식을 연계하면서 어떤 빅데이터를 넘어서 다음 페이지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25년 2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그런 완벽히 기기 데이터의 경우에는 정형 데이터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비정형으로 바꾸면서 어떤 데이터의 커버리지도 넓혀갔고 25년 5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MCP라는 게 나오면서 여러 AI 앱들을 그러니까 사내에 존재하는 여러 AI 앱들, AI 에이전트를 쉽게 붙일 수 있는 구조들을 차용했고 이런 것들을 플랫폼화하면서 찾다 2.0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누적 사용자 수가 이제 한 3,000명 가까이 되고 제가 방금 보고한 3,0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MAU가 지금 오늘 5일인데 이제 시점이 5일인데요. 한 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다의 주요 기능은 크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데이터의 어떤 접근성과 활용성 개선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기능 그리고 가운데 있는 지식 탐색 기능이 이번에 확장된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빅데이터 분석 기능은 이렇게 어떤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 분석 요청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텍스트 투 SQL, 텍스트 투 NLP 관련된 NLP to SQL 관련된 어떤 기능들과 텍스트 투 파이썬 이 기능들이 돌면서 이런 분석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내에 있는 여러 AI 에이전트들이 MCP를 기반으로 찾다에 묶을 수 있는 구조들을 개발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넘어서 이런 사내 지식을 Q&A 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도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아키텍처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실제로 저희는 모든 인프라는 저희가 이제 애저 앱 서비스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애저 앱 서비스를 쓰고 있고 AI는 이제 애저 오픈 AI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저 AI 파운더리라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오픈된 어떤 기능들도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지금 좀 고민 중에 있고요. 그리고 백본
그 베이스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AI 서치도 쓰고 있고 그리고 애저 코스모스 DB 그리고 키볼트, 매니지드 레디스, 스토리지 어카운트 이런 기능들도 쓰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그 빅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서 붙는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패브릭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실은 저희 데이터의 어떤 인프라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패브릭에서 지원하는 숏컷 기능을 통해서 여러 그 하이브리드 그 클라우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어떤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쉽게 빨아올 수 있게 되면서 저희가 굉장히 쉽게 데이터 인프라를 좀 구축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패브릭으로 그 숏컷을 통해서 그 외부에서 넘어온 데이터는 그 패브릭의 노트북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공해서 레이크하우스에 적재를 하고 이걸 SQL 엔드포인트로 노출을 해서 찾다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앱 서비스의 어떤 고가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편했던 것 같고 실제로 이 코스모스 DB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NoSQL을 처음 써봤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처음 써봤는데 이 자연어 기반의 어떤 AI 어플리케이션에서 굉장히 유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AI가 점점 좋아지면서 담을 수 있는 정보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AI가 주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다채로워지는데 이런 것들을 잘 담기 위해서는 기존의 RDB보다는 이렇게 좀 자유로운 형식의 NoSQL이 굉장히 파워풀하다라고 느꼈고 실제로 코스모스 DB 같은 경우 애저에서 제공하는 코스모스 DB의 경우는 굉장히 그 스펙도 굉장히 파워풀해서 한번 도입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에이전틱 AI로 진화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오픈하고 나서 응답 속도가 80초였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이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부분들은 이때 나왔던 엔진이 사실 GPT 3.5였거든요. 3.5를 가지고 이 태스크를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GPT-4, 4.1, 뭐 GPT-5 이런 걸 쓸 때처럼 똑똑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이 구조를 어떻게 잡았냐면 각각의 AI가 할 수 있는 태스크를 디컴포지션을 해서 좀 이제 AI가 쉬운 태스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적인 태스크 대신에 쉬운 태스크를 단계별로 수행하도록 하고 이 태스크로 수행한 것들이 툴을 실행을 해서 SQL 결과를 받고 파이썬 결과를 받는 형태로 좀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AI 모듈이 굉장히 많아지고 운영하기도 어렵고 프롬프트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런 좀 문제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에이전틱 AI로 전부 다 리플레이스먼트를 했고 그래서 이건 이제 많이 보이는 에이전트에 대한 어떤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런 그 AI가 굉장히 똑똑해지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기능을 굉장히 레버리지할 수 있는 구조를 잡아놨다 보니까 이 AI의 빨라지는 성능 그대로 좀 활용을 하면서 그 훨씬 더 많은 기능을 부여하고 미션을 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플래닝할 건지 그리고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쓸 건지 이런 것들 다 AI가 결정을 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리트라이하는 어떤 기준들도 다 AI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다 코드를 써서 포문으로 돌렸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다 AI에 맡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럼 이제 AI가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메모리, 그러니까 AI가 이 컨텍스트들을 더 많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메모리 기능들을 엔지니어들이 더 고도화하고 더 효과적인 형태로 줄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 형태 중에서 저희가 이제 AI 서치라든지 코스모스 DB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AI 엔진은 다 이제 모델 라우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활용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활용 사례는 영상으로 준비를 좀 했고 그리고 제가 좀 퍼즈랑 스탑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진입하는 것부터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찾다 시스템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찾다라는 앱을 저희 본부 구성원분들이 찾다라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잘 쓰고 계신데요. 그래서 팀즈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잘 쓰고 계신데 거기서 찾다를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팀즈에서 뜬 웹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팀즈 내에서 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메인 화면이 이렇게 뜨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진입하면 빅데이터 분석을 할 건지 혹은 지식 탐색을 할 건지 이렇게 사용자한테 고르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사실 디자인한 어떤 그 의도는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끔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보여드릴 부분은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저희 빅데이터 분석 굉장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고요. 저희가 기기 데이터에서 발생한 어떤 인사이트들을 가지고 사실은 제품에도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되게 반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저희가 그 출시한 기능들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쓰고 있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기능들이 잘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못 쓰고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잘 쓰고 있는 기능들은 저희가 이거 우리가 막 의도하지 않았는데 고객들이 생각보다 더 잘 쓰네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럼 이 기능들을 다음 제품에는 좀 더 전면 배치해야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개발했지만 사용자들이 그렇게 잘 쓰지 않네라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뭐 마케팅과 어떤 그 롤링을 해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한다든지 혹은 그 기능을 제거한다든지 해서 뭐 비용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기 데이터를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으로 들어오면 이게 그 메인 화면에서 고객이 저희 본부 임직원들이 그 했던 이력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추천 질문들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용자들은 그냥 딱 들어와서 이것만 눌러서 그냥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로 얻어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UI UX도 고민을 하고 있고 데이터도 저희는 이런 식으로 저희 본부 임직원들이 가장 친숙한 어떤 하이라키에 맞춰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라키에 맞춰서 데이터셋들이 쫙 제공이 되고 있고 데이터셋을 선택하면 분석을 바로 수행할 수 있고 내가 자주 찾고 있는 데이터셋들도 다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이런 기능들에 대한 어떤 피드백들은 구성원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저희가 바로바로 업데이트하고 우선순위 높게 챙겨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저희 그 데이터 분석한 사례들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과거에 했던 세션들을 클릭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했었지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기능들이 얼마나 더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트렌드를 보기 위한 어떤 분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분석을 쭉 수행한 다음에 결과도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연간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바로 챗봇이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연별로 분석했던 내용들을 월별로 이렇게 쫙 다시 풀어서 분석하는 것들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저희가 어떤 데이터 분석하는 어떤 흐름에 맞춰서 쭉 진행할 수 있도록 찻다라는 시스템이 그렇게 디자인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분석 결과 다운로드해서 제공이 되고 두 번째 내용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비정형 VOC에 대한 내용들인데 기존에 이 비정형 VOC들이 굉장히 분석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는데 저희가 이걸 이제 기존에 일일이 사람들이 하나씩 다 읽어보다가 저희가 GPT라는 어떤 그 기술이 나오면서 이걸 GPT한테 맡길 수 있게 됐죠. 그래서 GPT가 이 하나하나의 텍스트를 읽고 이 VOC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이렇게 다 분류도 딱 해놓으면 사실은 찾다가 참조할 수 있는 정형 데이터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형 데이터의 형태가 되면 찾다 내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VOC가 있었어. 그리고 어디가 확 튀면 이 튄 거는 어떤 것들 때문에 VOC가 많이 들어온 거야. 이런 것들도 쭉 이제 브레이크다운하면서 분석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저희 어떤 본부에서 분석하는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 그 지금 화면에 출력되는 것처럼 그 찾다가 이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으로 진행을 할지 이런 것들을 쫙 플래닝을 하고 필요한 툴들을 불러서 분석을 수행하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 우리가 이제 요것들이 이제 요즘 최근 고객들이 많이 느끼는 VOC들이구나라고 했을 때 사실은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인사이트를 얻으려면 결국 이제 원문을 봐야 됩니다. 근데 원문 보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찾다라는 시스템에 그 요약문들을 그 각 VOC들의 요약문들을 다 붙여놨고 이 VOC들을 가지고 쫙 조회를 한 다음에 빅데이터 그러니까 큰 데이터셋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어떤 필드들만 쫙 가져온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곤 하는데 그러려면 인사이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인사이트를 분석하는 기능들도 찾다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다에서 이렇게 인사이트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내가 어떤 그 인사이트를 찾고 싶어 이걸 보고서 형태로 정리해줘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어떤 보고서 형태로 어떤 이 분석 결과들 정리가 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원문들에서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 문제들만 쫙 정리해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지식 탐색, 저희가 이제 페이지 2라고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넘어서 지식 탐색으로 저희가 이제 그 영역들을 넓혀가고 있는데, 이것들은 저희가 이제 AI 앱들을 붙여서 쓰고 있고, 그리고 이 그 내용들은 저희 그 다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쭉 재생이 되고 있는 것들인데, 요거 지금 그 보여드리는 이 한 가지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애저에서 제공하고 있는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기능을 저희가 인테그레이션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사용해서 구성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실제로 쉽게 올려서 업로드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지식 탐색에 대한 기능들도 소개를 해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천 질문이 이렇게 구성원들이 실제로 질문한 이력들을 바탕으로 추천 질문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그 앱들은 그 MCP라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붙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구성원 저희 본부 구성원들 그리고 여러 조직들에서 AI 앱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앱들을 쉽게 찾다에 붙여서 저희 지식이 어디든가 흐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구성원들이 무언가를 궁금해하고 물어볼 때 예전에는 사람한테 물어봤었다면 지금은 찾다에 들어와서 그 지식을 담고 있는 AI 에이전트를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에이전트한테 뭔가 지식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이런 모든 UI와 UX를 설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지식 Q&A와 어떤 레퍼런스 문서들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저 진행을 좀 더 해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레슨런을 말씀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과정들은 애저의 어떤 강력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오퍼레이션이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애저 오픈 AI와 그리고 애저 인프라들, 강력한 인프라들, 그리고 다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되는 걸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도 이런 빅데이터 솔루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어떤 솔루션이다라는 걸 좀 공유를 드리고 싶고요. 그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수작업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패브릭의 여러 기능들, 뭐 에어플로우, 노트북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저희 어떤 분석 업무들도 굉장히 좀 효율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 성과가 현업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찾다라는 툴은 현업에서 이 툴을 가지고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 저희가 본부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하고 있고 AI 거버넌스를 하고 있는데, 이 거버넌스를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를 해서 모든 일반 구성원들이 동일한 품질과 동일한 어떤 요청사항에 대한 결과들을 쉽게 찾다를 통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이런 거버넌스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저희가 기대하는 바들은 구성원들이 이제 질문을 잘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질문을 잘한다는 건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기능을 제공할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어떤 가설들을 더 정교하게 세울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고객한테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조를 가진 프로덕션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MCP 기반의 지식 탐색을 지원하는 프로덕션 레벨의 서비스인데요. 사실 저희가 AI 투어 때 썼던 내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운영하기 여전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지식에 대한 어떤 퀄리티와 어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담보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 안에 제공하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더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왜 수많은 이런 텍스트 투 SQL 과제들이 왜 POC 단계에 다 멈출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했을 때 이 SQL의 결과를 정말 잘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오너인 우리가 어떤 데이터 조직이 갖고 있는 오너인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건 정말 우리가 꽉 잡고 있어,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다 다른 데이터를 건들기 때문에, 우리가 오너가 아닌 다른 데이터를 건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운하고 있는 데이터를, 만약 텍스트 투 SQL이라는 과제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운하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 꼭 작은 태스크, 중요한 태스크지만 작은 태스크를 잡고 퀵인을 해보시길 기여를 하고 생각을 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이런 MCP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는 연결성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구성원들의 지식을 흐르게 하고 있다. 이런 걸로 이 추상적인 MCP 프로토콜,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 찾다 시스템에서는 연결성의 어떤
그 과제로 쓰고 있다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저희가 빅데이터를 넘어서 저희가 이제 지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이렇게 데이터가 흐르고 지식이 흐르다 보면은 이 지식들이 결국 이 AI 솔루션에서 만날 텐데 이 솔루션에서 만났을 때 AI가 쓸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있다면 이건 이제 사람을 넘어서 그러니까 사람을 정말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조력자로서 이 AI가 업무와 어떤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고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